안녕하세요. 천변TV의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군인이 군대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군 법무관으로서 11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경력의 대부분을 군 검사로서 보냈습니다. 단순한 병사들의 무단이탈 사건부터 시작해서 간부들의 음주운전, 성추행, 횡령, 폭행, 도박, 뇌물 사건, 또 진급 관련 비리 사건 등 아주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군 형사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은 군 영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영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군인과 민간인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이 가장 먼저 초동 수사를 하게 됩니다. 군사경찰이란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요. 2020년 3월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헌병이 군사경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군사경찰은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군인, 군무원 등의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초동수사는 대부분 군사경찰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생활관에서 병사들끼리 사소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 사건을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군사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해당 사건을 군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 종결권은 검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다 종결했다고 하더라도 군사경찰이 독자적으로 종결을 하지 못하고 군 검사에게 송치를 해서 군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지 기소하지 않고 종결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로 하는 결정, 즉 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은 군 판사들로 구성된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면 군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형을 집행받게 되는데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고 그 고지서에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는 종결이 되고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만약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군사경찰이 아니라 민간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게 자신이 현역 군인임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알리지 않는다면 경찰로서는 이 사람이 군인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경찰에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민간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면서 마치 민간인인 것처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역 군인은 영외에서 민간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을 꼭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자 소환 조사 이런 절차들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가 별로 없고 증거도 모두 수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찰 조사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면 대부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대 사정에 따라서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재판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통상적으로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사건보다는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고 길어지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구속되는 것인지 불구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립된 요즘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의 경우에는 영내 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생활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낮에는 자기 보직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군사경찰이나 군검사가 부르면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 역시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재판 날짜에만 출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영창에 가두어 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간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자신의 신분, 즉 직업이랑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부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군사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군인 신분에서 제적이 됩니다. 제적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간부들은 직업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군복을 벗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직업을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제적이 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제적이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간부들의 경우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성적인 접촉 행위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로써 언어적인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신속하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간부들의 경우에는 급여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고민을 좀 덜 하겠지만, 병사들의 경우에는 급여가 워낙 적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병사의 경우 군사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거나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는 순간 이에 응하지 말고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수사관들은 평생을 그 업무만 해온 사람들이고, 조사를 앞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건 프로 격투기 선수와 초등학생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한편으로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선 변호 제도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선 변호라는 것은 재판 단계에서만 선임이 되는 것이고,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 벌금형의 경우 금액이 클 경우에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벌금 분납 제도를 이용하셔서 담당 구금검사와 상의를 하신 후 벌금을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병사들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군인 신분이 상실되고, 1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군인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마치고 나온 군인에게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복무를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조치를 시키게 됩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고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뒤따를 수가 있는데, 만약 수사한 결과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병사들의 경우에는 과거 영창 처분이 있어서 최대 15일 동안 영창에 구금되는 징계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영창은 폐지되었고 군기교육대 입소나 강등, 휴가 축소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간부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징계 처분이 따를 수 있는데요.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부터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채까지 다양한 종류의 징계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징계 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군인의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군 형사 절차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역 군인은 반드시 민간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자신이 현역 군인임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